매년 큰맘 먹고 고추 모종을 심었는데 어느 순간 잎이 노랗게 변하고 열매는 몇 개 열리지도 않고 끝나버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고추 농사는 원래 어렵다고들 하지만 만약 그게 여러분의 실력 탓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품종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사실 초보자도 거의 실패하지 않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치트키 같은 고추 품종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텃밭을 성공으로 이끌 5가지의 놀라운 고추 품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올해 어떤 고추를 심어야 할지 완벽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더 이상 실패는 없습니다. 전문가처럼 풍성한 수확을 꿈꾸신다면 채널 고정해주세요. 본격적으로 품종을 알아보기 전에 왜 품종 선택이 그토록 중요한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특히 고추처럼 병충해에 민감하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작물은 더욱 그렇죠. 전문 농가에서는 자신들의 토양, 기후, 그리고 주된 병충해 종류까지 고려해서 품종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주말 농장이나 작은 텃밭을 가꾸는 우리에게는 그런 분석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생력이 강한 품종입니다. 약간의 물 부족에도 조금 척박한 땅에서도 그리고 웬만한 병충해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라 열매를 맺어주는 그런 기특한 품종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품종은 바로 그런 조건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초보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지들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아사기 고추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그 식감이 느껴지시죠? 아사기 고추는 매운맛이 거의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텃밭에서 직접 딴 고추를 된장에 푹 찍어 먹는 즐거움을 선물할 수 있죠. 아사기 고추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왕성한 성장력과 다수학 능력입니다. 초보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인 과습이나 물 부족에도 다른 품종에 비해 훨씬 잘 견딥니다. 마치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 같아요. 씨앗부터 키우는 것도 좋지만 초보자라면 5월 초에 시장에 나오는 튼튼한 모종을 몇 개 사서 심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종을 고를 때는 잎이 진한 녹색이고 줄기가 너무 가늘지 않으며 이미 작은 고추가 한두 개 달려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모종이 건강하게 자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니까요. 아사기 고추는 여러분에게 나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구나 하는 첫 성공의 기쁨과 자신감을 안겨줄 최고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아사기 고추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어 보세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품종은 한국인의 매운맛, 바로 청양고추입니다. 청양고추는 키우기 까다롭지 않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청양고추는 탄저병 같은 병충해에 약해서 초보자가 다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추천해 드릴 것은 그냥 청양고추가 아닙니다. 바로 내병계 청양고추 품종입니다. 요즘 종묘사에서는 기존 청양고추의 맛과 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탄저병, 역병,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을 대폭 강화한 품종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모종을 사실 때 탄저병에 강한 복합내병계 같은 문구가 적힌 품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품종들은 마치 예방접종을 마친 튼튼한 아이와 같아서 웬만한 외부 공격에도 끄떡없이 잘 자라줍니다. 특히 장마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치명적인 탄저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초보 농부의 가장 큰 골칫거리를 덜어줍니다. 매콤한 찌개나 볶음 요리에 직접 키운 청양고추를 쫑쫑 썰어 넣는 상상. 정말 짜릿하지 않나요?
이제 겁먹지 마세요. 강화된 내병계 청양고추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매운맛의 지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 품종은 바로 쭈글쭈글한 모양이 매력적인 꽈리고추입니다. 꽈리고추는 멸치와 함께 볶아 만드는 꽈리고추 멸치볶음이라는 국민 밑반찬의 주인공이죠. 이 고추의 진정한 위대함은 바로 그 강인한 생명력에 있습니다. 꽈리고추는 다른 고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늘한 기후에도 잘 견디고 토양을 크게 가리지 않는 편입니다. 약간의 그늘이 지는 환경에서도 제법 많은 양의 열매를 꾸준히 맺어줍니다. 그래서 햇빛이 부족한 베란다 텃밭에서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품종입니다. 또한 꽈리고추는 연속 착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가을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정말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열매를 달아준다는 뜻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수확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죠. 꽈리고추를 키울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너무 크게 키워서 수확하기보다는 약간 어리고 부드러울 때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식감이 질기지 않고 꽈리고추 특유의 향긋한 풍미를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꾸준한 수확의 기쁨을 느끼고 싶다면 꽈리고추는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주자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당조고추 또는 기능성 고추라 불리는 특별한 고추입니다. 당조고추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AGI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추가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초보자가 키우기에도 아주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조고추는 일반 고추에 비해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이 유전적으로 매우 강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거의 치지 않는 유기농 재배에도 아주 적합합니다. 또한 성장 속도가 빠르고 착과성이 좋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일반 고추보다 크고 두툼하며 매운맛은 거의 없고 오히려 약간의 단맛과 아삭함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샐러드나 피클 혹은 생으로 먹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내가 직접 키운 작물이 가족의 건강까지 챙겨준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겠죠. 당조고추는 키우는 재미와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해주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텃밭 한쪽에 몇 그루 심어두시면 식탁이 더욱 건강하고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대망의 다섯 번째 추천 품종은 바로 미니 파프리카입니다. 크고 알록달록한 일반 파프리카는 사실 온도와 습도에 매우 민감해서 초보자가 노지 텃밭에서 성공적으로 키우기란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축소판인 미니 파프리카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미니 파프리카는 크기가 작은 만큼 일반 파프리카보다 성장 기간이 짧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나무의 키도 너무 크지 않아 작은 화분이나 텃밭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빨강, 노랑, 주황 등 다채로운 색깔의 열매가 앙증맞게 열리는 모습은 관상용으로도 아주 훌륭해서 텃밭을 아름답게 꾸미는 효과도 줍니다. 미니 파프리카는 병충해에도 비교적 강한 편이며 꾸준히 열매를 맺어주기 때문에 수확의 기쁨을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키우기에도 정말 좋은 작물이죠. 직접 딴 미니 파프리카를 깨끗이 씻어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그 달콤함과 아삭함은 아마 마트에서 사 먹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겁니다. 파프리카 재배에 대한 로망이 있었지만 실패가 두려워 망설이셨다면 올해는 꼭 미니 파프리카로 도전해보세요. 작은 거인이 주는 커다란 기쁨을 만끽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이 5가지 품종을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한 공통적인 핵심 비결, 바로 물주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식물이 마를까봐 매일같이 물을 듬뿍 주시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고추는 과습에 매우 취약한 작물입니다. 뿌리가 계속 축축한 상태로 있으면 숨을 쉬지 못해 썩어버리고 이는 역병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고추 물주기의 핵심 원칙은 겉흙이 말랐을 때 흠뻑 주기입니다. 손가락을 흙에 한두 마디 정도 넣어보고 흙이 말라 있다면 그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물을 줄 때는 잎이나 줄기에 주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뿌리 주변 흙에 직접, 그리고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충분히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뿌리가 물을 찾아 더 깊고 넓게 뻗어나가면서 더욱 튼튼한 고추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비가 오는 날을 계산해서 물 주는 횟수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고추 농사의 성패는 물주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한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주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햇빛과 통풍입니다. 고추는 대표적인 햇빛 덕후 식물입니다.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의 직사광선을 받아야 건강하게 자라고 맛과 향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텃밭을 조성할 계획이라면 하루 중 가장 오랫동안 해가 드는 곳을 고추에게 양보해 주세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신다면 무조건 햇빛이 가장 잘 드는 남향 창가자리가 고추의 명당입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줄기가 웃자라 가늘고 약해지며 꽃이 잘 피지 않거나 피더라도 쉽게 떨어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햇빛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바람, 즉 통풍입니다. 잎들이 너무 빽빽하게 자라면 그 사이로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습도가 높아지고 이는 흰가루병이나 곰팡이병 같은 병충해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이럴 때는 아래쪽에 늙은 잎이나 안쪽으로 자라 서로 겹치는 잎들을 과감하게 떼어내어 바람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고추는 충분한 햇빛을 받으며 시원한 바람으로 샤워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다음은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궁금해하는 가지치기, 즉 순지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추 농사를 검색하면 방가다리 순을 제거하라는 말을 꼭 듣게 됩니다. 방가다리가 무엇일까요? 고추가 자라다가 처음으로 Y자 모양으로 갈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곳을 반가다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반가다리에서 처음으로 피는 꽃이나 열리는 어린 고추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초반에 모든 에너지를 뿌리를 내리고 줄기와 잎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너무 일찍 열매를 맺게 되면 그쪽으로 양분이 쏠려 전체적인 성장이 더뎌지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의 유혹을 이겨내고 과감히 제거해주면 고추나무는 지금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 몸집을 더 키워야 하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더욱 튼튼하고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훨씬 더 많은 고추를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방가다리 아래쪽에 돋아나는 곁순들도 함께 제거해주면 통풍을 원활하게 하고 영양분 손실을 막아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작은 희생으로 더 큰 수확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가지치기의 지혜입니다. 튼튼한 고추를 키우기 위한 또 다른 비밀 병기는 바로 지주대 스기입니다. 처음 모종을 심었을 때는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고추는 생각보다 키가 많이 자라고 열매의 무게도 상당한 작물입니다. 지주대 없이 그냥 두면 장마철의 강한 비바람에 줄기가 부러지거나 쓰러져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줄기가 땅에 닿으면 흙 속에 있는 병균에 감염될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모종을 심은 후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 식물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반드시 지주대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지주대는 식물에서 약 외서
10cm 정도 떨어진 곳에 깊숙이 박아주고 끈을 이용해 팔팔. 자 모양으로 줄기와 지주대를 묶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팔자 모양으로 묶으면 줄기가 바람에 흔들릴 때 상처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추가 자람에 따라 20-30cm 간격으로 한두 번 더 묶어주면 더욱 안정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튼튼한 지주대는 고추에게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자 보호막입니다. 이 작은 수고가 여러분의 고추를 비바람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비료 주기, 즉 영양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초보자는 비료를 주면 안 된다는 속설이 있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화학 비료를 과하게 사용하는 것은 분명 식물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없듯이 식물도 흙의 양분만으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퇴비나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종을 심기 일 2주 전에 밭의 밑거름으로 잘 발효된 퇴비를 뿌려 흙과 섞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밑거름을 주지 못했다면 고추를 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후부터 웃거름을 주면 됩니다. 웃거름은 식물 주변에 퇴비나 유기질 비료를 한두 줌 뿌려주고 흙으로 살짝 덮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을 줄 때마다 영양분이 서서히 녹아들어 뿌리에 무리를 주지 않고 꾸준히 양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비료는 보약과 같습니다. 정확한 때에 적절한 양을 주면 명약이 되지만 과하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안전한 유기질 비료로 시작해보세요. 아무리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심었다고 해도 불청객인 진딧물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진딧물은 고추의 새순이나 어린잎에부터 즙을 빨아먹어 성장을 방해하고 심하면 그을음병과 같은 2차적인 피해를 유발합니다. 농약을 사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가족이 먹을 고추에 농약을 치기는 왠지 찜찜하죠. 그래서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친환경 진딧물 방제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난황규입니다. 물 한 컵에 식용유 한두 스푼과 계란 노른자 하나를 넣고 믹서기로 잘 섞어주면 끝입니다. 이 원액을 물 한 말 20리터에 희석해서 분무기로 진딧물이 있는 곳에 골고루 뿌려주면 됩니다. 유막이 진딧물의 숨구멍을 막아 질식시키는 원리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마요네즈를 물에 풀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 한 컵에 마요네즈 한 스푼을 넣고 잘 섞어 마찬가지로 희석해서 사용하면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방제제는 이른 아침이나 해질, 역서늘할 때 뿌려주는 것이 좋고 효과를 보려면 3-4일 간격으로 2-3번 연속해서 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학 농약 없이도 건강하게 진딧물을 퇴치할 수 있습니다. 고추 농사를 짓다 보면 겪게 되는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칼슘 부족 현상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고추 열매의 끝부분이 까맣게 무르고 썩어 들어가는 배꼽 썩은 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리장애 현상으로 아무리 좋은 약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칼슘을 공급해 주어야 해결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계란 껍데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계란 껍데기를 깨끗이 씻어 말린 후 믹서기나 절구로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어줍니다. 이 가루를 고추를 심을 때 흙에 섞어주거나 웃거름을 줄 때 식물 주변에 뿌려주면 서서히 녹아 칼슘을 공급해줍니다. 좀 더 빠른 효과를 보고 싶다면 계란 껍데기 가루를 식초에 담가 난각 칼슘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초에 계란 껍데기 가루를 넣으면 부글부글 거품이 일어나며 녹는데
이 용액을 물에 희석해서 잎에 직접 뿌려주는 옆면 시비를 하면 흡수가 빨라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버려지는 계란 껍데기를 활용해 고추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텃밭 가꾸기의 지혜 아닐까요? 앞서 추천해드린 첫 번째 품종, 아사기 고추의 매력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아사기 고추는 단순히 맵지 않다는 것 외에도 요리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으로 된장이나 쌈장에 찍어 먹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약간의 창의력을 더하면 식탁이 훨씬 풍성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사기 고추를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하고 그 안에 다진 고기나 두부를 채워 전을 부치면 맛도 좋고 모양도 예쁜 고추전이 완성됩니다. 또한 길게차에 썰어 잡채에 넣으면 아삭한 식감이 더해져 요리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간장, 설탕, 식초를 넣어 새콤달콤하게 만드는 고추 장아찌는 한번 만들어두면 1년 내내 든든한 밑반찬이 되어줍니다. 특히 고기를 구워 먹을 때 함께 곁들이면 느끼함을 싹 잡아주죠. 이렇게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수확량이 많아도 질리지 않고 끝까지 맛있게 소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키운 아사기 고추로 어떤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볼지 상상해 보세요. 텃밭 가꾸기는 단순히 작물을 키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식탁과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창조적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품종이었던 내병계 청양고추를 성공적으로 수확했다면 이제 그 매운맛을 제대로 즐길 차례입니다. 청양고추는 한국 음식의 활용점정과도 같은 역할을 하죠.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끓일 때 마지막에 어슷 청양고추 몇 조각을 넣어주면 칼칼하고 깊은 맛이 더해져 평범한 찌개가 일품 요리로 변신합니다. 멸치 육수를 내어 만든 잔치국수나 칼국수에 다진 청양고추를 양념장으로 곁들이면 입맛을 돋우는 환상적인 조합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청양고추의 진정한 매력은 보존성에서도 드러납니다. 수확한 청양고추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후 통째로 혹은 송송 썰어서 냉동 보관하면 1년 내내 신선한 매운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잘 말려서 건고추로 만드는 것입니다. 잘 마른 청양고추를 믹서기에 갈면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한 향과 색을 가진 고춧가루가 됩니다. 이 고춧가루는 김치를 담그거나 각종 양념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키운 청양고추로 우리 집만의 특별한 매운맛을 만들어내는 것, 생각만 해도 뿌듯하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 꾸준한 수확의 아이콘 꽈리고추의 활용법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꽈리고추는 특유의 향과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주연보다는 조연으로 활약할 때 더욱 빛을 발하는 식재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꽈리고추 멸치볶음 외에도 꽈리고추찜은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하는 요리입니다. 꽈리고추에 밀가루나 찹쌀가루를 살짝 묻혀 찜기에 찐 다음 간장 양념에 묻혀내면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식감이 일품인 고급 밑반찬이 탄생합니다. 또한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볶을 때 꽈리고추를 통째로 넣고 함께 볶아보세요. 고기의 느끼한 맛은 잡아주고 꽈리고추에는 고기의 맛있는 기름이 배어들어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합니다. 꽈리고추는 기름과 만났을 때 풍미가 더욱 살아나기 때문에 볶거나 조리는 요리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텃밭에서 조금씩 자주 수확할 수 있는 꽈리고추의 특성을 활용하여 매일의 식탁에 신선한 변화를 더해보세요. 꽈리고추 하나만으로도 밑반찬 걱정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리의 풍미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꽈리고추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건강까지 생각하는 현명한 선택, 당조고추의 매력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조고추에 함유된 AGI 성분은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늦춰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생으로 몇 개씩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맛이 맵지 않고 아삭하기 때문에 오이나 파프리카처럼 샐러드 재료로 활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얇게 차에 썰어 다른 채소와 함께 샐러드를 만들거나 길쭉한 모양을 살려 스틱 형태로 잘라 각종 딥소스에 찍어 먹으면 훌륭한 건강 간식이 됩니다. 또한 일반 고추처럼 장아찌를 담그거나 피클을 만들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당조고추로 만든 피클은 색다른 풍미를 자랑하며 파스타나 피자와 함께 곁들이면 느끼함을 잡아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내가 가꾼 텃밭의 작물이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조고추를 키우는 것은 단순한 농사 행위를 넘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맛과 건강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기쁨을 당조고추를 통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텃밭의 보석 미니 파프리카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앙증맞은 크기와 다채로운 색상 덕분에 미니 파프리카는 요리를 더욱 즐겁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식재료입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통째로 오븐에 구워보세요. 올리브 오일과 소금, 후추만 살짝 뿌려 구워내면 파프리카 본연의 단맛이 극대화되어 훌륭한 가니쉬가 됩니다. 또한 꼭지를 따고 속을 파낸 뒤 그 안에 크림치즈나 으깬 감자, 볶음밥 등을 채워 넣으면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핑거푸드가 완성되어 손님 초대 요리나 아이들 간식으로 안성맞춤입니다. 얇게 슬라이스해서 피자 토핑으로 올리거나 잘게 다져 계란말이나 볶음밥에 넣으면 색감과 영양을 동시에 더할 수 있습니다. 수확량이 많을 때는 깨끗이 씻어 통째로 냉동 보관했다가 나중에 스튜나 카레 같은 요리를 할 때 넣어주면 편리합니다. 미니 파프리카는 어떻게 요리해도 그 존재감을 뽐내며 식탁을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텃밭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미니 파프리카를 수확하며 요리의 즐거움을 2배로 늘려보세요. 고추 농사를 지을 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확의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잘 키웠더라도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게 수확하면 고추 본연의 맛과 향을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풋고추로 즐기는 아사기 고추나 꽈리고추, 청양고추는 열매가 단단하고 윤기가 돌 때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두면 껍질이 질겨지고 씨가 억세져 식감이 떨어집니다. 반면 붉게 익혀서 먹는 홍고추나 파프리카는 색이 완전히 선명하게 들었을 때 따는 것이 당도가 가장 높고 영양가도 풍부합니다. 고추를 수확할 때는 손으로 그냥 뚝 잡아떼기보다는 가위를 이용해 꼭지를 살짝 남기고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식물에 상처를 덜 주게 되어 다음 열매가 맺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꾸준히 수확을 해주는 것 자체가 식물에게는 계속해서 열매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호가 됩니다. 열매를 그냥 내버려 두면 식물은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꽃을 피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지런한 수확이 더 많은 수확으로 이어진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수확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텃밭 농사의 또 다른 즐거움은 바로 동반식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동반식물이란 함께 심었을 때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 병충해를 막아주거나 성장을 돕는 식물들을 말합니다. 고추와 궁합이 잘 맞는 대표적인 동반식물은 바로 바질과 메리골드입니다. 허브의 일종인 바질은 특유의 강한 향으로 진딧물이나 총체벌레 같은 해충의 접근을 막아주는 천연 방충제 역할을 합니다. 고추 포기 사이에 바질을 한두 개씩 심어두면 농약 없이도 해충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수확한 바질은 토마토 요리나
파스타에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주황색이나 노란색의 예쁜 꽃을 피우는 메리골드 역시 뿌리에서 해충을 쫓는 물질을 분비하여 토양 속 선충을 막아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텃밭 가장자리에 메리골드를 쭉 심어두면 텃밭을 아름답게 꾸미는 동시에 고추를 비롯한 다른 작물들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이 외에도 대파나 부추 역시 특유의 향으로 병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화학농약 대신 자연의 힘을 빌려 텃밭을 건강하게 가꾸는 지혜, 동반식물을 통해 실천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해의 고추 농사가 끝난 후, 즉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늦가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확이 끝나면 고추대를 그냥 뽑아버리시는데 조금만 더 정성을 들이면 내년 농사를 위한 훌륭한 밑거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뽑아낸 고추대는 병이 들지 않았다면 잘게 잘라서 퇴비를 만드는 곳에 넣어주세요. 다른 풀이나 낙엽 등과 함께 섞어 잘 발효시키면 땅의 힘을 길러주는 최고의 천연 비료가 됩니다. 또한 고추를 키웠던 땅에는 내년에 바로 같은 고추를 심는 것보다 콩과 식물을 심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돌려짓기 또는 윤작이라고 하는데 같은 작물을 계속 심으면 토양 속 특정 양분이 고갈되고 특정 병해충의 밀도가 높아지는 연작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콩과 식물은 뿌리에 사는 뿌리혹 박테리아를 통해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여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고생한 땅에게 휴식을 주고 영양을 보충해주는 과정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텃밭을 위한 가장 중요한 마무리입니다. 농사는 수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를 준비하는 것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초보자도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있는 5가지 고추 품종과 함께 텃밭 가꾸기의 핵심 비결들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아삭이 고추의 자신감, 내병계 청양고추의 든든함, 꽈리고추의 꾸준함, 당조고추의 건강함, 그리고 미니 파프리카의 아름다움까지. 이 5가지 품종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더라도 올해 여러분의 텃밭은 분명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즐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마침내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기적 같은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텃밭 가꾸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첫 고추 농사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심어보고 싶은 고추는 무엇인지, 혹은 여러분만의 실패 없는 비법 품종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